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따끈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할 말 이슈의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표현도 함께 짚어드리는 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할 말 이슈 마지막 에피소드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No, 슬퍼. 그래도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해봐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그 댓글을 너무 활발하게 잘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만큼이나 아쉬워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네. 쓸쓸하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웠을 텐데 또 댓글을 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기억에 네. 남았던 댓글 있으셨나요? 저희가 저번에 한국에 오면 여러분 어떤 걸 사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y.t.s794님께서 네. 한국에 가면 꼭 막걸리랑 다양한 즉석밥을 사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요. 막걸리랑 즉석밥 둘 다 즉석밥.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런 걸 사신다니. 뭔가 그냥 왠지 한국인들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막걸리는 싸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말 동안 잠깐 속초에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 해산물이 먹고 싶어서. 아이고, 근데 네, 너무 추우셨을 것 같아요. 겨울 바다라 가지고. 맞아요. 네, 추운 걸 알고 갔어요. 아, 완전 꽁꽁 무장해서 가서 괜찮았는데 네. 거기에도 그 강원도 그 특산 막걸리 같은 걸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이 댓글이 생각이 났어요. 아, 혹시 드셨나요? 네, 저 그 옥수수 막걸리 맛있겠다. 사서 와서 먹었습니다. 너무 근데 맛있겠다. 막 달지도 않고 그렇게 굉장히 진짜요? 적절한 그 막걸리하고 옥수수의 맛의 조화였어요. 아이고, 가면 꼭 네. 먹어야겠어요. 네, 디디쌤은 술 좋아하시나요? 제가 술을 뭐 가끔 네. 한두 잔씩 마시는 정도? 뭐 자주 마시진 않는데 친구들이나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먹는 정도라서 막걸리 맛을 아직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맛이 너무 다양하고 또 뭐 음, 그 걸쭉한 농도도 너무 달라서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죠. 외국에 네. 계시는 분들은 한국 놀러 오셨을 때 사가면 막걸리가 그렇게 비싼 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이하잖아요. 한국에서만 맞아요. 먹을 수 있는 술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작부터 너무 술 얘기만 아유, 한 것 좋겠다. 같은데 부러워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강원도 옥수수 막걸리도 네, 맛있겠네요. 맛있었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고 또 아쉬워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맞아요. 기억에 남은 댓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패티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6월에 처음 듣자마자 할 말 이슈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한국 뉴스를 챙겨보긴 하지만 디디쌤이랑 민지쌤이 골라주는 뉴스가 가장 믿음직하고 유익한 이슈들이라서 새 영상 뜰 때마다 매번 바로 들어왔어요. 하면서 와,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감동적인 댓글이에요. 그리고 뉴스여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알림 뜰 때 바로 들어와 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맞아요. 저희가 네. 또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랜덤한 뉴스들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좀 나름 엄선해서 이제 잘 기준을 가지고 골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실 수 있는 뉴스들로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네, 디디 선생님께서 항상 소재를 너무 잘 골라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했고 또 이거 알아봐 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그리고 할 말 이슈가 네. 특히나 단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건 또 민지쌤이 단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새삼 저 깜짝 놀랐어요. 6월에 처음 저희가 했다고. 그러니까요. 6월이면 그러네요. 초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또 반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가 8번째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보면 거의 7개월, 7달 동안이나 같이 한 건데
맞아요. 진짜 그 7개월 동안 한국에 많은 소식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다뤄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은 또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을 땐 또 여름이었고 이제는 겨울이고 하니까 그쵸. 날씨 네.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그런 계절 변화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저희가 그 러브버그 그런 거 얘기하면서 것도 있었네요. 그때는 좀 장마철 여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춥다는 소식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힘내서 저희 이제 이달의 주요 소식들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25일 밤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의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약 3,300만 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은 29일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탈퇴한 회원에게도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이용권을 서비스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가 지난 16일 공개된 이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 첫 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비영어 TV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요리 경연의 본질에 집중해 더 많은 요리와 한층 강화된 연출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즌2에서는 히든 백수저 제도와 팀 대결 등 새로운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흑백요리사2는 내년 1월 13일까지 총 13부작이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로 할 말 이슈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7개월 동안 한국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 이슈. 네, 그러면 할 말 이슈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날씨 소식이 좀 크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쿠팡,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쿠팡이란 사이트 소식이랑 또 TV 프로그램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소식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같이 보실까요? 좋아요. 첫 번째 소식이 한파 소식이었어요. 한파. 네, 한파. 그 딱 이맘때쯤에 항상 듣는 뉴스인 것 같아요. 네, 한파. 일단 그러면 뉴스에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왔으니까 단어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해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읽은 문장 중에 이게 있었어요. 25일 밤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그냥 한파. 이거 들으면 이제 큰일 났다. 기온이 갑자기 크게 내려가면서 이제 너무 추울 거다. 그런 매우 추운 날씨를 한파라고 합니다. 엄청 춥다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그때 좀 한파라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파가 몰려오면 저희는 한파에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디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파에 대비요? 어떻게 대비하세요? 일단 최대한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현명한 한파에 대비하는 방법이네요. 실내에 이렇게 있는 거. 민지쌤은 어때요? 저도 두꺼운 옷을 다 꺼내고 장갑, 목도리, 그 내복 그냥 다 꺼내요. 히트텍도 있겠네요. 그 안에 따뜻한 거 껴입는 것도 방법이에요.
발열 네이. 그래서 일단 저도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야 한다면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쵸. 그런 네. 대비들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여행 오시는 분들도 그 날씨에 한파 뭐 특보 이런 그 기사가 있다 하면은 정말 단단히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을 그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행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특히나 깜짝 놀라는 게 음. 여름엔 영상 30도 정도고 음. 겨울엔 뭐 체감 온도긴 하지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큰 좀 그런 드라마틱한 날씨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그리고 한국 네. 겨울이 또 특징이 날씨가 네. 좋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밖을 음. 보면 하늘도 맑고 되게 음. 햇빛도 쨍하고 그래 맞아요. 보이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깨끗하죠. 맞아, 네. 깨끗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려보면은 너무너무 추우니까 음. 따뜻하게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롱패딩이나 그런 거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요. 그 뉴스에서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 나와서 같이 소개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그 날씨를 알려주는 곳이죠. 기상청에서 좀 주의를 줍니다, 사람들한테. 조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한파주의보. 더 심각하면 한파경보를 내리고요. 그거를 합친 거. 한파주의보나 경보 이 두 개가 한파특보라는 그 저희 뉴스에서 들은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파 하면은 또 대비해야 될 게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어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동파. 일어났다는 걸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동파는 얼어서 터졌다는 뜻이에요. 네. 얼어서 동파. 터졌다. 동파. 네. 네. 근데 주로 그 수도관, 저희 그 쓰는 물이 지나가는 그 수도관이죠. 그게 이제 꽁꽁 얼다 못해 터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수도관 동파 사고, 또 보일러도 동파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보일러 동파 이렇게 조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동파. 맞습니다. 이게 좀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그래도 뭐 이런 설계를 잘 해서 최대한 이런 맞아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데 좀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관이나 아니면 수도관이 겨울이 되면 얼어요. 안 쓰면. 이걸 막 물을 네네네. 틀지 않으면. 그쵸. 쓰지 않으면 네,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울 때는 물을 진짜 살짝이라도 이렇게 틀어 놔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실제로 안내 방송도 들을 수 있어요. 그 동파 사고가 예상이 되니 물을 좀 졸졸 틀어 놓으세요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정말 천으로 감싸 두거나 뭐 스티로폼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추우면 물이 없니다. 저희 왜 한강도 얼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언제 엄청 추울 때는 그 마트 밖에 내놨던 식용유 같은 게 꽁꽁 얼은 적도 있었고요. 한 몇 년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겨울에 춥습니다. 꽁꽁 언 거 한강 그거 유명한 밈 있었잖아요. 아 네. 꽁꽁 꽁꽁 얼어붙은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맞아요. 그런 밈이 생길 만큼 정말 그 어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는 현상들. 네. 생각해 보면 한강이 진짜 이 너비가 긴데 넓은 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큰 강인데 그게 맞아요. 꽁꽁 얼 정도면 맞아. 얼마나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네. 춥고 제가 네. 뭐 12월쯤부터 벌써 너무 춥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네. 확실히 느낀 거는 1월이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이런 한파 소식도 들려오고 맞아요. 네. 눈도 맞아요. 막 펑펑 내리는 시기가 있대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비도 오더라고요. 비. 왜 네. 약간 눈이랑 비랑 섞인 그런 것들도 많이 와요. 맞아요. 진눈깨비라고도 하는데 막 이렇게 축축하니까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12월만 되면 너무 추워." 하지만 또 1월 되면 "1월이 더 춥다." 2월 되면 2월 너무 춥다." 이러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국 감기 오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쿠팡이라는 이커머스 어플, 이커머스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쓰고 있는 그쵸. 어플인데 거기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모두가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음음음. 이제 한국 국민의 수가 5천만인데 음. 그 정보가 이렇게 새어나간 수가 3,300만. 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쿠팡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가 털렸다. 그쵸, 그쵸. 네. 털려버렸다. 그런 네. 한국 그런 국민의 70%가 이제 쿠팡이라는 네.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도 또 네. 놀랐고 그런 맞아요. 정보들이 나갔다는 것이 음. 충격적인 뉴스였죠. 네. 그쵸. 충격적인 뉴스였고 저희가 읽은 문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이게 있었어요.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회원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대규모. 음. 대규모. 규모가 네. 크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엄청 많거나 장소가 정말 크거나 뭐 음. 사건, 일 이게 정말 크게 발생했을 때 사용합니다. 대규모. 음.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의 그 공연장에 갔는데 그 공연장은 보통 뭐 5만 명, 7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공연장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네. 공연이 좀 대규모로 열렸다 음. 하면은 좀 큰 사이즈가 스케일이 크게 열렸다 요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케일이 크다. 그게 딱 적절한 표현일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뭐 사건 오늘 이제 뉴스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사건이 크게 발생했을 때도 사용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유출됐다 할 때 그 유출은 어떤 거죠? 요거는 뭔가 이 한자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흐르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뭐 되게 소중한 물건, 뭐 원래 안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어야 할 정보 음. 같은 것들이 허락 없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새어 나가 음. 버렸다는 거네요. 네. 새어나갔죠. 그래서 음. 저희 뉴스에서는 정보가 음. 좀 유출되었다. 정보 음음음. 유출 피해. 맞아요. 유출. 네. 그런 음.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아까 민지 쌤이 "저희들 정보가 털렸어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일 것 같아요. 뉴스 표현보다는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도둑이 음. 집을 털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가게를 맞아요. 털었다. 거기 음. 있는 것들을 이제 음. 들고 나가 네. 버렸다라는 말로 사용해서 이런 음. 정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를 어. 탈탈 털듯이 음음음. 정보 같은 게 털린 거죠. 그쵸, 그쵸, 음. 그쵸. 네. 그래서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 좀 오랫동안 그 수습을 했어요. 막 범인을 맞아요. 찾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거의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수사를 아직 받고 있는데 딱 저희가 촬영하는 오늘이죠. 음. 오늘 쿠팡이 좀 "저희가 이렇게 보상해 주겠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음음음. 그래서 뭐 1 인당 5만 원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어 현금을 주는 건가 혹시?' 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음. 그냥 쿠팡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아. 약간 포인트? 포인트? 네. 음. 포인트처럼 지급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또 뭐 등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게 막 음. 저희 뭐 쿠팡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네네. 와우도 있고 쿠팡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에 한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딱 아. 뭐 예를 들어서 쿠팡 이츠 배달 앱이죠. 음. 거기서는 딱 5천 원만 쓸 수 있고 또 뭐 쿠팡의 다른 서비스에서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 놨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쿠팡 이츠 쓸 때 5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좀 한정된 서비스마다 좀 이렇게 쪼개 네. 놨구나. 네네. 맞아요. 쪼개 놨어요. 그거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벤트 머니처럼 "이번 기회에 좀 네. 저희 거 많이 사용해 주세요." 하는 이벤트로 많이 줄 것 같은 방법인데
그렇게 네. 그래서 대처를 아까 했다니. 댓글 보니까는 뭐 "보상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줄 거면 확실하게 주지 왜 음. 쪼개놨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음. 좀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쿠팡 없이 못 살잖아요. 그쵸, 그쵸. 음. 왜 국민들이 다 쓰냐면 사실은 그 새벽 배송 음. 그런 게 굉장히 쿠팡이 편리하게끔 딱 처음에 시도를 해서 맞아요. 네 뭐 휴지 하나 응. 뭐 칫솔 하나 이렇게 응. 생필품 딱 하나만 사더라도 그다음 날 바로 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 편리한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음음음. 쿠팡이 뭐 이런저런 다른 문제가 있지만 또 끊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음음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고 하니까 음.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도 더 이상 안 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털려서 뭐 이렇게 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네. 간 분들도 있대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네. 사실 저는 뭐 쿠팡 아니더라도 이전에 이미 많이 유출이 됐는지 어쨌는지 스팸 음음음. 전화나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많이 받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스팸 전화 진짜 많이 오는데 민지 쌤은 어떤 그쵸. 거 주로 보세요? 뭐 왔던 거 있나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보험 가입 광고 어 뭐 통신사 광고 그런 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것 같고요. 맞아요. 최근에는 제가 거의 보이스피싱을 약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피해를 입진 네.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치밀하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딱 정말 그 차분한 한국인 목소리로 음. 그 법원에서 보내는 어떤 등기가 있대요. 그래서 "내일 법원으로 와서 음. 저한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내일 시간 안 되는데요?" 무슨 등기인지도 모르고 네. 그랬더니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보면 너무 편하니까 인터넷에서 접속하라면서 음. 저희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24나 음. 뭐 이런 명칭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인터넷 등기 24.kr 뭐 이런 너무 그런 공식적인 주소를 딱 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정부 로고 있고 막 너무, 너무 진짜 같은 거죠. 그래서 네. 가입을 해서 볼까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음. 근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관할 구역이 어디예요?" 음.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대요. 제 관할 네. 주소인데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아 이거 이상하구나.' 해서 끊고 그거를 검색을 했더니 음.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민원 수령, 뭐 민원 열람, 뭐 정부 뭐뭐 어. 사이트까지 치밀하게 만들어서 속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네. 정말 나쁜 자식들. 그런 속이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진짜 나빠요. 그러니까요. 사람 그 마음을 음. 가지고. 진짜 네. 나쁘다. 그게 제일 나빠요 진짜. 근데 잘 그걸 알아차리시고 안 넘어가서 진짜 다행이네요. 네. 진짜 다행이죠. 진짜 조심. 어떻게 또 눈치를 채 가지고 근데 그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뭔가 맞아요. 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어.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어.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음. 아 정말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쿠팡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식 한번 볼까요? 흑백 요리사 시즌 2 네. 소식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원래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뭐 많잖아요. 그런 가수들 나오는 서바이벌도 있고 뭐 그쵸. 헬스하는 분들 나오는 것도 있고 그쵸. 되게 많은데 맞아요. 이건 요리 네. 프로그램이고 제가 시즌 음. 1도 안 봤어요. 되게 아. 유명했는데 네. 안 보다 보니까 쭉 네. 안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뭐 네. 주제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네. 쪼끔씩 보고 있는데 음. 재밌더라고요. 민지 쌤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시즌도 굉장히 좋아했고 음. 이번도 열심히 이미 다 봐서 공개된 에피소드는 진짜요? 다음에 이제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러면 민지 네. 쌤이 느끼시기엔 시즌 1 이랑 2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즌 1에서는 조금 잘 안 알려진 흑수저들이 되게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흑수저들 위주로 이렇게 좀 비춰졌다면 시즌 2에는 흑수저지만 막 미슐랭 셰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즌 2에는 한식 셰프들이 조금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저도 그게 그래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소재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 경연 재료들도 다 한국에 있는 막 그 재료들로 하고 이런 그 네. 노력들이 보였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외국인 분들한테 약간 낯설어 보이는 식재료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뭐 아귀도 나오고 개불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네. 이런 그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나중에 팟캐스트로 한번 따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네. 다 익숙한 식재료들이잖아요. 막 그쵸, 그쵸. 청국장이나 뭐 그쵸. 생선들 같은 것들.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사실 보셨는지 또 궁금한 재료들 이런 거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그 디디쌤께서 얼마 전에 그 전국 지역을 알아보자 이런 콘텐츠 발행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또 이렇게 전국 지도가 나와 가지고 네. 각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익숙한 구독자분들이 계신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한번 소개해 드렸었고 한 구독자분께서 그 네. 에피소드가 흑백 요리사 볼 때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해 주셨어 가지고 아 진짜요? 타이밍이 좋았구나. 또 자세히 한번 음. 다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네. 네. 계기가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어 볼까요? 좋아요. 네. 저희가 "제작진은 요리 경연의 본질에 집중해 더 많은 요리와 한층 강화된 연출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를 읽었는데 여기서는 경연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요리 경연이요? 네. 콘테스트입니다. 아하. 요리 네. 대회. 네. 대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예술 쪽에서 누가 더 잘하나 실력을 좀 겨루는 것을 말하죠. 경연이고 여기서는 요리 경연. 거기 요리 경연에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 혼자 네. 느끼는 뉘앙스일 수도 있는데 요리 네. 대결이랑 요리 경연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요리 경연은 좀 더 축제나 무대처럼 하는 그 뉘앙스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연처럼 네. 보여주는 느낌? 네네네. 맞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 또 약간 순위가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2, 3등을 경연이 벌어지면 뽑아주는. 그쵸. 근데 대결은 약간 이렇게 1 대 1 로 맞아요. 싸우는 딱 붙는 느낌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도 요리 경연 막 사람들이 되게 그 연출도 화려하더라고요. 무대랑 맞아요. 이런 것도 네. 축제처럼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쵸. 모두가 좀 함께 모여서 좀 큰 공간에 모여서 벌이는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있었고 또 궁금했던 단어가 요거 네. 있을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 2는 이제 시작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총 13부작이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순차 공개는 어떻게 공개되는 걸까요? 이거는 뭔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차례 이렇게 진행할 때 쓰고요. 그러니까 뭐 매주 한 편이든지 뭐 한 주에 3 편씩이라든지 정해둔 순서에 맞게 이렇게 따라서 공개하겠다는 뜻인데요. 저 몰랐는데 1월 13일까지 순차 공개되면 네. 언제 이거를 기다리나 싶어요. 왜냐면 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제일 마지막 회하고 네. 그 직전 회차 사이에 또 1 주일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려면 또 1 주일을 기다려서 1월 13일에 발행이 되는 그 마지막 회를 좀 네. 기다려야 되나요? 그 네. 우승자를 알 때까지? 네. 그래서 1월 13일까지 차라리 아예 보지 않다가 한 번에 봐야 되나 이런 너무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겠다. 잘하네. 그쵸. 넷플릭스가. 잘하네. 맞아요. 근데 이 이런 제작진 것도 그 시기 놓치면 그 네. 인스타나 그런 유튜브 쇼츠 릴스에 다 나오잖아요. 누가 뭐 이겼고 이런 것들이 네. 스포일러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심지어 다른 거 하려고 그냥 포털 사이트 들어갔는데 그 뉴스 헤드라인으로 맞아요. 알 수도 있어서 거의 하루 동안은 인터넷 다 끊고 '아 누가 우승했지?' 하면서 봐야 돼요. 그쵸. 서바이벌 네. 프로그램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순차고 음. 거기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음. 만약에 그 이번에 뭐 미션에 예를 들어서 코스 요리가 있다고 친다면 네. 뭐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 메인 요리, 후식 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순차대로 나오는 코스 요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정해진 네.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순차라고 네. 하네요. 맞아요. 아 이거는 추가로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네. 두쫀쿠라고 두바이 아 쫀득쿠키가 엄청 네. 유행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 진짜 어느 카페에서 처음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고. 예. 아 드셨나요? 두쫑쿠.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제가 먹었지 드셨나요? 않습니까? 최근에 정말요? 먹었어요. 네. 네. 오. 근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딱 예상되는 맛이었나요? 저는 예상보다 또 별로였어요. 네. 왜냐면 그 어. 네. 쫀득한 게 저는 그 떡처럼 그 네. 모찌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마시멜로잖아요. 그게 아. 네. 마시멜로랑 카다이프를 이렇게 섞은 그런 건데 네. 그 식감이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었고 그냥 음. 뭐 맛있긴 한데 '왜 이렇게 유행할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음. 그래도 요렇게 한 번씩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그 디저트. 그쵸. 이게 '왜 유행하는 거야?' 하면서 또 모두가 먹어 보니까 음. 괜히 먹어 봐야 될 것 같고 음음음. 그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죠. 네. 안성재 셰프님께서도 맞아요. 또 두쫑쿠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밈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맞아 너무 맞아요. 유명하신 셰프님인데 또 이렇게 네. 유행하는 거는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웃음을 네. 자아냈던 그런 그 네. 유튜브 영상이 있었죠. 네. 딸내미가 사실은 그전에 앞단에 아들이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예. 아빠 마음대로 불고기 피자를 해 주고 딸이 이제 두쫑쿠 먹고 싶다고 했는데 두바이 딱딱 그냥 강정을 지금 만드셔서 맞아요, 맞아요. 네 모두가 화가 났어요, 그 어 댓글에. 그 네. 영상도 되게 재밌어요.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뉴스 다 네. 전해 드렸으니까 음. 할 말 이슈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한국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한파 소식, 그리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 또 흑백요리사 2 프로그램 소개까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표현 외에도 좀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단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대댓글 남겨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민지쌤이랑은 또 언제 인사드릴지 모르는데 2026년에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에요? 좀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새로운 기획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뵈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코스를 만들었어요. 한글 코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의 개인 웹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한국어를 배우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코스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한글 코스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글하고 문화를 결합을 해서 네. 네. 그 강의만 들으면 뭐 한국인처럼 리액션하는 법, 저희 언니, 오빠 이런 호칭 문화라든지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뭐 식사 예절 이런 다양한 문화 요소를 한글과 함께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미 한글을 아시는 분들이어도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아. 네. 우와. 네. 그거는 민지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한글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분들이 이제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 하면서 포기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많죠.
네, 아예 처음부터 좀 실수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획한 그런 강의입니다. 되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디디 선생님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할 말 이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예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처음엔 한강 그냥 피크닉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고정 맞아요.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저는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유, 저도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또 재밌는 네. 기획 생각나면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뉴스 콘텐츠는 마무리하지만 또 재밌을 것 같은 아이디어나 그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이나 뭐 인스타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계속해서 재밌는 기획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민지쌤 채널도 많이 놀러 가셔가지고 민지쌤 네. 근황이나 그런 것도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할 말 이슈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